서쪽 하늘로 노을은 지고 이젠 슬픔이 돼버린 그대를 다시 부를 수 없을 것 같아 또 한 번 불러보네 소리쳐 불러도 늘어보네 부서져 돌아오는 너의 유일은 이젠 더 견딜 힘조차 없게 날 버려두고 가지 사랑하는 날 떠나가는 날 하늘도 슬퍼서 울어준 날 빗속했던 날 나였음 물론 알고 있는 듯이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주원입니다. 오늘 촉촉해지는 감성이 촉촉해지는 노래 이승철의 서쪽 하늘. 지금 시간에 딱 맞는 노래네요. 너무 그쵸? 좋죠. 네, 노을이 막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멜로디고 저도 이 생각했거든요. 쭌쭌잉님이 이거 울랄라 세션도 불렀잖아요 하셨는데 울랄라 세션 버전이 파급력이 컸어요. 네, 원곡자를 잊을 정도의 엄청난. 그때 또 올랄라 세션이 그 퍼포먼스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좋았는데. 엄주원 아나운서가 아는 곡이 나와서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래서 이런 날은 반드시
지식 자랑을 해줘야 합니다. 아니, 지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감상평 자랑. 그냥 나이가 나오는 거죠. 울랄라 세션 하면은 우리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알지. 눈이 알아요? 동그랗게 떴어요. 다 몰라, 알아요. 몰라. 알아. 울랄라 세션을 왜 몰라. 아, 제가 너무 운명가수 좋아했어가지고. 전에도 나왔는데 알 거예요. 자, 네, 낮에 눈에 띈 뉴스 바로 갈까요? 보겠습니다. 첫 소식 뭐죠? 일단 사진을 하나 띄워주세요. 저게 뭘까요? 부적이네요. 네, 노란색 종이 저렇게 빨간색 글씨 써져 있는 거 뭐 딱 봐도 부적입니다. 저게 뭐냐? 대구의 한 도서관에서 그 도서관장이 이제 전직이 됐죠. 도서관장이 직원 2명의 책상 밑에 붙여놓은 부적이에요. 그것도 작은 게 아니라 A4 용지 크기였대요. 아니, 저거 자기 책상에 붙여야지 왜 직원 책상에 붙여요? 이걸 전 도서관장 이제 편의상 A 씨라고 하겠습니다. 예. A 씨가요 지난해 10월에 팀장 2명의 자리를 지정해줬대요. 네. 아, 근데 여기 앉아라. 그 지정해준 자리 책상 이 밑에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 저거를 책상에 없죠? 네. 한 번씩 다 보십시오. 직원들이 찾아낸 거예요, 이거를. 아, 그래서 A 씨는 좀 섬뜩하다. 도서관의 애군을 쫓기 위한 부적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했는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근데 직원들 사이에는 지금 섬뜩하다고 했잖아요. 네. 이 부적을 보고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부적을 발견해낸 걸 계기로 안 그래도 그 사람이 이상했다라는 식의 폭로가 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폭언을 하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뭐 이런 것들 얘기가 폭로가 쏟아져 나왔고요. 대구 수성구 문화재단이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를 직위 해제하고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어요. 이게 이유가 부적을 붙여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실제로 폭언과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아, 이런 미신을 믿는 분들이 주변에 은근히 많거든요. 네. 근데 뭐 그분들 자유긴 한데 여기서의 문제는 자기 책상에 붙여야지. 그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의 부적인가? 왜 그 팀장 왜 2명의 남의 자리에 책상에 붙였을까요? 붙이냐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 본인만 알겠죠, 지금. 네. 강가혜님 막 쌍욕이 나오네. 제가 굳이 읽어드리진 별짓을 않습니다만 다 한다. 네. 지금 구독자분들이 많이 노하셨습니다. 네, 노하죠. 이거 너무. 별짓을 다 한다 참. 네. 왜 이러면서. 저 무슨 부적이었을까? 왜 저기다 네. 붙였을까요? 참. 그래도 A4 용지면 이렇게 큰 건데 참 특이한 분입니다. 네. 그리고 자막으로만 짧게 하나만 더 보면 또 있어요? 아니 내용은 나중에 할 거예요. 서울시가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시기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물가에 영향이 있을지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아주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큐시트 산책에서 얘기 풀고요. 저희는 8초 후에 정치 수다 떨러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 마중물님 어딘가에 인형이 있을지도 모른대요. 아우. 이 도서관장님 A 씨 집에서 이 지푸라기. 아우. 어제는 방송이 무거워서 문제였는데 오늘은 섬뜩하네요. 무섭네요. 자, 정치 수다입니다. 세안대학교 배종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뭐 빨리 가겠습니다. 갈까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오늘 첫 방송 그렇습니다. 토론회 가졌죠. 뭐 당권 주자들은 무슨 얘기했습니까? 각자 뭐 전략이나 뭐 이런 거 얘기했을 텐데 어땠습니까? 일단 네 사람의 색깔이 뚜렷이 다르고 전략도 확실하게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다르죠. 일단 김기현 후보는 이제 친윤 단일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른바 윤심파리.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하고는 일체다. 그래서 당정 일체론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손발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하고 손발이 잘 맞아야지 당과 또 정부 그리고 용산이 안정적으로 가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뭐 명예대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자, 또 하나는 지금 연대 전략이에요. 그래서 김나연대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김기현, 나경원. 이제는 또 김조연대, 네, 조영태, 네, 조경태 의원까지 해서 지금 이제 그런 전략이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범윤 내지는 범친윤 네, 그런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총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총선에서 승리하려면은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누구냐? 나다 안철수다. 근데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기만 하지 힘이 되는 후보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가장 주목하는 후보가 천하람, 네, 37살, 돌풍. 이준석계, 돌풍, 뭐 이런 지금 수식어가 계속 붙고 있는데 단숨에 지금 3위로 올라갔어요. 네. 근데 지금 반윤 깃발을 확실하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윤핵관 간신들이다 라면서 원균까지 지금 소환을 했어요. 자, 임진왜란 때 원균 어땠습니까? 완전히 망쳤잖아요. 그래서 이 윤핵관들 간신들 당도 망치고 나라도 망친다 라면서 이제 확실한 그런 저격수 역할. 여기다가 또 재밌는 게 천하 용인, 네. 천하람, 네 명. 허나 또 뭐 김용태 그리고 이긴 해가지고 뭐 이긴 이분이 뭐 연세대 응원단장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뭐 연세대 응원가를 또 영상을 개사를 해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네, 완전히 그냥 멋지게 돌풍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황교안 공암건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신이 정통 보수다. 그래서 뭐 간첩이기도 하고 확실하게 지금 색깔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여기 또 태영호 후보까지 뭐 4.3 네. 이것이 뭐 김일성이 지시한 거다라는 것까지 논란이 얘기하면서 됐죠. 예, 예. 지금 또 일부에서는 야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 도로 한국당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4명 중에서 천하람 후보의 돌풍이 거세고 네,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출마 선언한 지 거의 일주일 만에 컷오프 통과한 거잖아요. 네, 5일 만에 3위 뭐 올랐습니다. 돌풍의 주인공이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텐데 문제는 네. 많은 그 평론가들이 음흠. 그래도 결선 투표에 간다면 김기현 안철수가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천하람 표가 안철수에게 가고 황교안 표가 김기현에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천하람 후보는 나는 안철수 후보 지지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바꿨어요. 그래요? 최근에 어떻게 안철수 됐어요? 연대 1도 없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 부산 합동연설회에서 네, 어제. 굉장히 네. 안철수 방어를 좀 해줬어요. 오. 안철수 봐라 지난번 대선 때 후보 단일해가지고 기울이 했지 않느냐. 그랬는데 무슨 뭐 적이다. 뭐 탄핵을 할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탠스는 왜 바뀌었을까?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한데 제가 볼 때는 손을 내민 결국은 본인이 지금 현재 한 10% 나오거든요. 네. 한 15%만 가면 반드시 결선 투표가 있다. 그리고 결선 투표 가면 자신이 확실하게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천하람 후보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완전 반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후보하고는 도저히 합칠 수가 연결할 수가 없어요. 없죠. 네. 근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본인이 결선 투표에 가서 안철수 표를 가져오겠다 이런 계산일 수도 있겠네요. 본인은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있고 실버 크로스가 있습니다. 네네네. 골든 크로스는 이제 2등, 1등을 따라잡는 거, 실버 크로스는 이제 3등, 2등을 따라잡는 거. 근데 지금 본인은 실버 크로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곧 2등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안철수하고 연대해서 내가 대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뭐 그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응집력입니다. 과연 천하람 확실하게 자기 표가 있느냐? 근데 있다. 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준석계가 한 20%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지호 고문 같은 경우도 천하람 확실한 응집력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딱 3주 남았으니까 지켜보시죠. 맨 처음 질문에서도 답변을 해주셨 내용이 잠깐 나왔는데 네. 이 지금 국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무슨 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체론. 네. 어젠 당정 일체론 얘기가 네. 나오더니 오늘은 명예대표 추대론 그게 또 나왔습니다. 네. 이거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겠죠? 뭐 무슨 일종의 얘기가 있을까요? 네. 위기감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 돼요. 지금 천하람 돌풍이 불면서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야 이렇게 되면은 결선 투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결선 투표에서 천하람 누구랑 손잡으면 대이변이 일어나는 것 아니야? 네. 이런 지금 위기감이 친윤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정 일체론 더 나가서 명예대표 즉 윤석열 대통령을 대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후보는 간 것도 없고 윤석열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얼굴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뭐야 지금 용산 출장소야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 이 총재를 대통령이 겸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 때. 근데 지금 민주화 이후에는 지금 당정 분리론이 돼가지고
당과 정부가 지금 따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과거를 좀 회귀하는 그런 모양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3권 분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당 같은 경우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잖아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입법부 소속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권 분립의 기본 가치까지도 지금 흔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노정호님이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 갈라서나 이런 걸 질문하셨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다. 아 여당이 갈라서느냐? 네. 라는 시나리오는 이미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 심평 변호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 네. 갈라서느냐? 자,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가 안 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서 정계 개편해서 신당을 창당한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김기현 후보가 대도 갈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이준석, 유승민 여기에 안철수까지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분당 시나리오가 가능하니까 일단 지금은 축제의 장이 아니라 분열의 장인 것 같아라는 좀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바른정당 시즌 2가 될까요? 실패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튼 이재명 대표 수사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 우리 지선배가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네. 검찰이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할 걸로 이제 봐야겠죠? 검찰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 네. 여부를 결정하겠다 했는데 네. 그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뭐 아시겠지만 검찰 딱 목표 정해놓고 가고 있어요. 이재명 사법 처벌 끝낸다라는 그런 얘기.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려면 3대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3대 요건. 첫 번째, 범죄 혐의가 확실하게 소명이 돼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그러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두 번째, 증거.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데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라는 얘기냐라고 지금 민주당이 반박하고 있고, 세 번째, 도주 우려. 네. 근데 집권당 대표 또 유력 대선 주자였고 또 앞으로도 유력 대선 주자인데 과연 도망가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민주당의 주장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그럼 어떤 정치를 하느냐. 첫 번째, 이재명 낙인 찍기.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 방탄정당 만들기. 세 번째, 민주당 내부 분열 유도하기. 이런 계산이 검찰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고 해도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입장이 뭐 완전히 상반되는 건 뭐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네. 정의당이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차별화 전략이죠. 네. 정의당이 지금까지 굉장히 위기의 내리막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정당의 지지율이 뭐 한 4%, 5%밖에 안 돼요. 당 소속 의원도 지금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이징대라는 그런 오명을 털어내고 예. 확실하게 좀 우리 길을 가겠다라는 네.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자, 불체포 특권 버려라 라는 그런 얘기.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주장할 수 있는데 체포동의안 가결이 김건희 특검보다 더 먼저다 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 너무 앞서간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민주진보 진영에서 이러한 정의당의 주장에 공감을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그래서 너무나 멀리 나가가지고 오히려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제 표결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정의당 6명은 다 찬성의 표를 던질 게 아닙니까? 네.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됐다. 그러면은 정의당 정말로 존재감이 없구나. 영향력이 없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 물론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다. 그러면은 뭐 정의당의 입지가 엄청 그렇죠. 강화되겠죠. 강화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의당의 입장은 그렇고 민주당 안에서는 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네. 또 아닌가 봐요. 이견이 있나요? 민주당에서는 보니까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 비명의 일부가 그것도 속으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전반적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명이나 비명이나 이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그 부분인데 당론 채택은 안 한다라는 입장이 되겠죠. 이미 친명에서 나왔어요. 자, 그 이유는 실익이 전혀 없다. 실익이 왜 없느냐? 첫째,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다 할지라도 이 투표 자체가 무기명 비밀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앵커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모르죠. 또 반대표를 던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제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당론으로 정하려면은 의총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의총 과정에서 단 한 명이라도 야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할 경우에는 야 민주당에서 이재명 체포 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당내 개파 간의 갈등이 있구나 라는 그런 입장이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되면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론으로 채택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네. 민주당 정성호 의원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고 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에요. 네, 최근 구속 중인 이화영, 정진상, 김용 세 사람을 잇따라 접견했습니다. 이거를 두고 굉장히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해석은 아니고 검찰의 해석 하나가 있는데 그렇죠. 검찰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야, 정성호 핵심 피의자들 만나가지고 회유냐. 지금 뭐 입막음 네. 내지는 회유 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특별 접견을 했다고 그래요. 지앵커를. 그러면은 뭐 별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는 따로. 네. 하지만 거기에 교도관이 딱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다 기록을 해요. 근데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회유를 하고 또 뭐 입막을 하겠어요. 네. 근데 뭐 들어보니까 뭐 주로 이런 얘기했어요. 최선을 다해라. 흔들리지 말고. 변호사보다 더 열심히 해라라는 거 하나. 그리고 알리바이를 확실하게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지금 현재 정권 여당이 너무 못하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이재명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일부만 뽑아가지고 입막음 회의로 시도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접견 내용이 언론 플레이로 나간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직적 범죄다라고 네. 주장하면서 지금 공수처에 네. 고발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 부분을 이제 회유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는 다 민주당 네. 쪽에 나와요. 네. 너무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 또 여당.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만 넘기면 대통령이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민주당 내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뭐 앵커께서 표정이 좀 애매해서 아니. 오늘 좀 피곤합니다. 아니, 잠을 못 자서. 네. 대통령이 된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표정까지 제가 뭐 정치평론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의당 얘기했고 민주당과 다른 입장이란 얘기했고. 네. 근데 뭐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의혹, 그거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정의당이. 네. 그러니까 이제 논할 딴 게 아니다. 그거는 이제 교수님은 민주당의 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말이 과하다. 네. 이런 생각이셨고. 정의당이 이 문제에 굉장히 스탠스 정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색깔의 그 선명성을 더 강하게 나가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존재감 부각하기 위한 건데 이 워딩을 좀 정확하게 보면 선 검찰 수사 후 김건희 특검 그 논리예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차별하기 위한 건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검찰 조사 자체도 안 이루어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검찰 수사를 촉구를 하고 그게 안 되면은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들어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정의당. 근데 민주당은 지금 쌍특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장동 그 50억 클럽 그리고 그렇죠. 김건희 여사 특검 두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의당의 협조 없이 이게 가능한 불가능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되거든요. 네. 그럼 5분의 3 네. 제적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5분의 3에 180명.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169석. 무소속 하면은 뭐 그래도 한 175석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 6명이 없으면 불가능한 그런 네. 상황. 그래서 이제 정의당은 이걸 노리고 지금 본인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 그럼 그 근본적인 또 배경에는 현재 정의당 같은 경우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노란봉특법 개정안 네. 처리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지렛대로 활용해서 처리하겠다라는 건 하나. 그리고 또 선거제도 개편. 근데 또 이걸 지렛대로 활용해서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겠다. 이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네. 됩니다. 네. 물론 특검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 권오수 전 회장
1심 판결문이 나왔잖아요. 나왔죠. 거기에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어요? 이 김건희 여사에 그동안에 대한 이제 의혹? 이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에 전혀 김건희 여사는 언급이 안 됐다라는 예.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보니까 실명이 언급이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그렇죠. 예. 재판 과정에는 뭐 말할 나위 없고요. 예. 김건희 여사의 실명이 37번. 그리고 장모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겠죠. 최은순 여사 같은 경우 27번이 거론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이 5개 계좌 중에서 최소한 2개 이상이 이 권오수 회장의 주가 조작에 사용이 됐다. 그리고 이 계좌 중에 사용됐는데 48건이 범죄에 사용이 됐다라고 이제 이게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상당히 좀 윤석열 대통령은 곤혹스럽게 됐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과정에서 2010년 초까지 다 끝냈다. 그 이후에는 안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2010년 10월 이후에도 계속 거래한 것으로 나왔고 또 손실을 봐서 절연했다는데 지금 10억 정도가 이익을 본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대통령실이 3차례나 입장문을 내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사실상 주가 조작에 전혀 연루된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야 그러면 대통령실이 이렇게 나서 가지고 국민의힘 정치 개입만 하는 것이 알았더니 지금은 뭐 수사 지휘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공개적으로 이런 지금 비난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한 7명 이상 정도가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네, 정확하게 72%가 이렇게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82%가 찬성을 했는데 지역구를 줄여라. 그리고 대신 비례를 늘려라. 근데 현재 보니까 지역구가 300명 가운데 253명. 정확하게는 비율이 한 84% 됩니다. 근데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대략 한 41%에서 60%로 지역구를 줄이고 나머지를 그만큼 비례로 늘려라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알겠습니다. 뭐 명쾌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초 후에 오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데스크 미리 훑어보겠습니다. 3분 반 남았네요. 여유롭게 봐도 톱은 뭐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물가 얘기입니다. 특히 예. 그 생활 물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따라갔어요. 이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카메라를 교수님께서 가리셨습니다. 마지막에 큰 족적을 남기시고 가시는 배종호 교수님. 네. 자, 현장 취재 아이템으로 톱 뉴스로 생생하게 전하고요. 자. 그리고 숙대 근처에서 자취하는 학생의 경우는요. 2월 난방비가 1월보다 2배가 나왔대요. 그래서 난방을 못하고 패딩을 입고 그냥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은 교통비, 뭐 식비 이런 게 다 오르니까 그냥 차라리 먹고 자는 거 다 해결해주는 하숙을 하는 게 낫겠다. 이래서 요즘 또 하숙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상반기에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쪽으로 가자. 공공요금 동결. 그리고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통신과 금융이 이 고통 분담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 시점을 하반기로 늦춘 거고요. 네. 통신 3사가 여기에 화답해서 3월 한 달에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30기가 정도를. 그리고 은행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예대 마진을 축소해서 그러니까 과도한 이자 장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대 마진 축소하라고. 그리고 5대 은행의 과점 형태도 좀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최상목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가 가동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지금 현재 물가 상황과 앞으로 물가 정부가 어떻게 해서 낮추려고 하는지 서민 부담 낮추려고 하는 그 정책들을 다 정리해서 실제로 살림살이가 좀 도움이 될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 보니까 택시 요금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택시를 사람들이 안 탄대요. 안 타죠. 네. 저도 어제 오랜만에 저녁 약속이 있어서 11시 넘어 탔더니 그동안 한 9,000원이면 집에 갔는데 19,000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2배 이상 뛴 거라서
기사님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네. 튀르키예 강진 피해 지역 후원을 내세워서 기부 온라인에서 가짜 모금 하고 있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화제가 된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구조대원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입니다. 부조한 건물 잔해 속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오른쪽 손가락이 6개였어요. 그게 뭐냐? 이게 인공지능이 그 튀르키예 지진 나온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이런 사진을 가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만들어서 트위터나 뭐 이런 데 올려가지고 틱톡이나 이런 데 올려서 모금을 하려고 자꾸 막 올리다 보니까 사진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 인공지능이 6개, 손가락 6개를 걸러내지 못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가짜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후원금을 어디에 쓸 건지 이 계정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후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사기 행각이 아주 기승이라고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지진으로 이제 상점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졌으니까 문이 다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길 들어가서 또 그렇게 약탈을 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미 지진 지역의 약탈과 절도로 97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참. 이렇게 되면 기부의 손길이 작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자, 이제 본방할 시간인데요. 아주 중요한 기사가 2개 있는데 한우 도매 가격 1년 전보다 20% 넘게 떨어졌는데 소비자들이 체감을 못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17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의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반값 행사를 합니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년 전에 북파 공작원들에게 납치당해서 감금 생활을 하다가 평생을 감시 속에 살아야 됐던 이분이 김주삼 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정부가 났군요.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 자, 이것도 단독 취재 아이템이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방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